하이제콥의 제주 코딩 베이스 캠프 캠프원들 안녕하세요. 저는 위니브의 웅이입니다. 오늘은 생성형 AI 중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인 챗GPT 환경을 세팅해보고 챗GPT 1 원칙인 하나의 창에는 하나의 질문만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생성형 AI 활용에 챗GPT라는 대표적인 생성형 AI를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한 번에 한 가지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말하면 듣는 사람도 힘들고 말하는 사람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챗GPT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챗GPT는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하실 때 한 번에 한 가지만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밑에 있는 글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부장님한테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대체 어떤 걸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의사결정을 해야 되며 어떤 식으로 답변을 줘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챗 GPT도 너무나 많은 주제를 한꺼번에 입력을 하면 어떠한 것을 먼저 처리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챗 GPT 활용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에 한 개만 말씀을 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한번 실습을 통해서 챗 GPT를 한번 세팅해보고 1원칙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글에 챗 GPT를 먼저 검색을 하시고 챗 GPT의 창을 상단에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다음과 같은 메인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직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은 사인업이라는 걸 누르셔서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요. 저는 회원가입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로그인을 눌러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면 첫 번째로 새로운 창을 New Chat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창을 누르시면 언제든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챗GPT 창을 띄울 수가 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챗GPT 3.5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챗GPT 3.5는 챗GPT의 무료 버전으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이고요. 눌러보시면 3.5 버전 외에도 GPT-4라는 게 보이실 텐데 GPT-4는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GPT-4 서비스를 활용을 하시고요. 지금은 3.5 버전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3.5 버전으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메시지 챗 GPT라고 해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이나 다양한 메신저로 채팅을 입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 그리고 챗 GPT를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해보고 싶은 것들을 입력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이름이나 별명이 적혀져 있는 하단의 부분이 있는데요. 클릭을 해보시면 커스터마이즈 챗 GPT와 세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즈 챗 GPT와 세팅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에 영상으로 촬영할 예정이니 일단 지금은 챗 GPT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창을 만드는 부분, 그리고 챗 GPT의 버전 선택 부분, 그리고 입력 부분, 그리고 세팅 부분, 이 네 가지 부분만 기억하시면 챗 GPT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법을 여러분들께서 다 익히신 거고요. 1원칙에 대해서 한번 실습해 볼 텐데 1원칙이 뭐라고 했죠? 한 번에 한 가지만 말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챗GPT가 추천해준 네 가지 중에서 어떻게 챗GPT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해당 질문에 대해서 챗GPT가
엄청나게 빠르게 글을 작성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맞춰서 제목이 자동으로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챗GPT는 번역도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가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한글로 번역해 달라고 입력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글 버전에 대한 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챗GPT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환경에서는 이 질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초 가입을 하셨을 때 떠있는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클릭해 보시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창은 챗GPT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에 대한 내용, 그래서 챗GPT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지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창을 또 띄우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 챗을 클릭을 하시면 또 다른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되고 이번엔 다른 것들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짧은 이야기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창은 이 메뉴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특징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환경에 맞춰서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한번 짧은 이야기를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처럼 또다시 한국어로 그러면은 한국어로 번역해 준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동화책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보면 주제나 캐릭터 등을 정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람쥐가 여행하는 동화책을 작성하고 싶다고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대화를 요구를 하는데요. 그러면 챗GPT는 주제에 따라서 괜찮은 동화책을 하나 작성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챗봇이나 과거의 모델들은 이러한 결과물을 내기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이러한 결과물들을 잘 작성한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에 따라서 뉴챗이라는 이 메뉴를 활용해서 하나하나 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창을 생성하셔서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더욱더 원활한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으시고요. 생성형 AI가 제목을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클릭해보고 찾으셔야 될 겁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more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이름을 새로 짓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요.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2024년도 5월 다람쥐 동화책 작성,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목을 바꿔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 주제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시고요. 챗GPT는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것들을 저장하는 기한이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저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작업 내용들을 저장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모어를 누르셔서 쉐어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우측 상단에 쉐어 버튼을 누르셔서 이 링크를 저장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한번 링크를 입력을 하셔서 엔터를 치시면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에 대해서 동일한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고 Get Start with 챗GPT를 클릭을 하시면 분들이 이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원래 창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작업을 이어서 하기 위해서는 해당 창을 클릭하셔서 이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 가지 창에 작성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창에 대한 제목을 변경하는 법을 배우고,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 저장하고 공유하는 방법까지 배워봤는데요.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실습을 진행하신다라고 하면 더욱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생성형 AI 활용의 1원칙은 하나의 창에서 하나의 질문과 맥락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의 창을 사용했다면 언제, 어떤 주제로, 누가 작성했는지 기록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잘 저장하기 위해서 공유 기능을 잘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더욱더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배우신 1원칙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